안녕하세요. 초록서림의 언어. 진호입니다. 이 영상은 초록서림의 첫 번째 영상이고요. 저희를 소개하자면 저희들은 독서를 좋아하는 커플입니다. 직장 3년을 다니고 퇴사를 했고 지금은 퇴사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우울로 가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우울은 나도 그렇고 준호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감정이잖아.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고통은 공백 요소를 갖고 있다. 그것은 언제 시작했는지 또 그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와닿았어 나는.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주 미안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언제부터 그렇게 미워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때가 있긴 한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싶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고통이잖아. 그래서 이 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와닿았고 다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와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울이라는 게 그렇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천천히 스며드는 것인데 때로는 본인도 심지어는 진행이 됐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치. 근데 또 책에서 나오는 게 한국에 있는 50대 남성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에서 살아와서 한국의 아빠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우울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맞아. 우울이라는 감정 자체를 내가 느끼는 것을 굉장히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울이라는 감정 대신에 다른 걸 멋대로 취현해 버리지만 사실 그렇다고 우울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병이 계속 커가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렇잖아. 가부장제에서 자라온 50대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던져버려. 던져버려서 그 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병이 들고 결국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지. 맞아.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문화가 있다. 우울뿐만 아니라 분노, 불안 이런 것도 당연히 살면서 가져야 될 그런 감정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감정이 스며들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럴 대상이 없다면 그냥 속에서 골마가는 거지.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편집 분열자리랑 우울자리라는 그런 두 개의 상태를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는데, 편집 분열자리라는 게 남들한테 공격당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방어할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우울자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말만 보면 우울자리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만큼 우울이라는 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거지.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성이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한 3가지 정도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는 가망 없는 일에서 손을 떼게 돕고 해결을 위한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여유를 찾게 된다라는 거지. 억지로 매달리는 것보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울 상태에 빠져서 한 발자국 멀어져서 그 사태를 파악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맹목적 낙관에 제동을 걸어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한데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맹목적인 낙관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매일 상기시키면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 맞아. 그래서 적당히 맹목적인 낙관으로 내가 언젠간 죽겠지만 당분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맹목적인 낙관이 너무 강해도 현실 파악을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울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조난 신호 그런 거지. 우울증이 갑자기 터져 나올 때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보면 몸이 지금까지 쌓인 그런 고통들을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다. 몸이 잘못됐을 때 뭐 배나 머리가 아프듯이 우울이 터져 나온 거다. 애착 이론을 창시한 볼비 역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확신할 때 가장 행복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라고 썼다. 우리 어느 날 바로 엄마가 그런 존재일까? 엄마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준호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 맞아요. 그 말 듣고 싶었지.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다음 챕터
불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불안은 난 좀 와닿진 않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우울과 가깝지만 불안과는 좀 먼 사람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어. 사실 나는 어느덧 알다시피 세상에서 제일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탑 5 안에 들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게 굉장히 귀찮다. 난 좀 불안이 질려서 안 해. 불안을 질려서 안 해?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불안을 그만큼 준호가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런가? 그치. 나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 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순간들에서 준호가 불안을 그만큼 많이 느껴봤고 이게 너무 고통이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럴지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불안에 통달한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네.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말. 정신분석가 데이비드 벨이 한 말. 도시인들이 가진 편집증의 원인은 통제하려는 욕망이다. 요즘 놀이터들이 하남자들이 놀이터로 바뀐 이유도 애들은 좀 어디 깨지고 다 넘어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거를 통제하려고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미끄럼틀 위로 자꾸 올라간다는 거야.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로 올라가야 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게 되게 모순적인데 그런 불안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더 신난다는 거지. 그 불안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맞아. 하잖아.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생각으로 기름을 붓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스스로 꺼지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요가를 같이 하잖아. 요가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명상이라고 생각해.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명상이 요즘 계속 떠오르는 키워드일 수도 있어. 세 번째 챕터가 불안입니다. 나는 분노가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였어. 이 책을 읽을 당시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거든. 화가 나 있었구나. 직장생활 너무 짜증나고 막 힘드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 화가 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분노라는 게 1차 감정이 아니야. 2차 감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들이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 분노에는 어떤 감정들이 깔려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 첫 번째가 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나의 상태를 뭔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부재했어. 그래서 좀 무력했어. 그 세 번째는 본부장은 나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근데 나는 답변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이 작용했었고 네 번째가 내가 평일에는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주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놀러 다니느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할머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어. 네 가지가 모여서 화가 났던 거지. 우리 웃자. 그리고 이게 분노라는 게 보상회로랑 관련이 있다고 하잖아. 맞아. 개인적인 분노에서 좀 나와서 사회적으로 있는 분노에 대해서 책이 언급을 하는데 갑질에 대한 분노라는 것은 따지자면 만연해 있고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라고도 여겨지는데 본인이 정의 구현에 동참해서 뿌듯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책은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갑질에 대한 분노를 하고 상대방이 꺾이는 모습을 봤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내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 막 우리 사회는 수시로 이제 못된 사람이 뉴스로 나오는데 물론 그들은 잘못했지만 마침 화낼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아. 정당하게 화낼 대상이 필요하고 화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칭찬받을 정도로까지 내가 욕을 먹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노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찾았다는 거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기사를 좀 기다리는 건 아닌가. 위니코트는 이렇게 썼다. 아동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그가 누가 됐든 아동이 도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밖에서는 엄청 깍듯하게 어른들한테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막 대하는 그런 사람이 일단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화 한번 해야겠네.
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애들은 최소한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도 엄마 아빠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나한테 계속 잘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분노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게 막 왜 하필 인형 중에서 곰인형을 가장 좋아할까? 걔는 짖지만 곰은 찢어라는 놈도 있잖아. 그러니까 곰은 힘이 세고 발톱이 날카롭고 막 엄청 무섭고 한 번 팡 치면 죽어버리잖아 우리가. 그 정도로 강한데 우리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곰인형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 약간 끼워 맞추기 아니야? 약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했어.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러니 아기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과정을 잘 거쳐야 화를 잘 낼 수 있게 된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고 곰인형을 품에 안듯 분노를 마음에 담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화를 낼 줄 알아야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네 번째는 중독이죠. 중독은 뭐 이 내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맞아. 측좌핵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측좌핵이 사실 중독 행동의 중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양면적인 거지.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결국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이 중독이라는 걸 치료할 때는 약물을 쓰는데 피부가 마취되면 고통을 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도 시원한 바람의 흐름도 느낄 수 없게 된다.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다. 괴로움을 피하면 기쁨도 사라진다. 뭐 게임을 뭐 심각하게 많이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관계의 미묘한 만족감들을 채워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오는 기쁨들까지도 사라진다는 거지. 이건 내가 졸업 전시할 때 잠깐 연구했던 주제인데 자해는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거를 신체적 고통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해. 실제로도 몸이 아프면 당연히 뇌에서는 이제 그거에 반하는 기량작용을 일으켜서 좀 행복감을 주는 도파민이나 뭐 그런 게 나오거든. 오피오이드라고 그러지. 그런 걸 통칭해서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그런 물질을 내는데 이제 그거에 또 중독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 모두가 아주 약한 의미의 자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해. 예를 들어 여기 난 딱지 날 때마다 뜯는데 그것도 사실 당연히 약한 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도 계속 핸드폰 하는 거. 그렇지. 그런 그거 것도 다 자해잖아. 그거 자해요. 나 그거 봤어. 눈 아파 죽겠는데도 지금 당장 쇼츠 봐야겠어. 맞아. 이런 것도 자해잖아. 그런 약한 의미의 자해를 우린 조금씩 하고 있고 그거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욕망은 욕망에 대한 욕망이다. 그러니까 사실 욕망은 그게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가 그 욕망을 막 충족했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욕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이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나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 그건 잘 알잖아.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자아 실현할 때 제일 행복해.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들 때 제일 행복해. 최근에 들었던 그런 자아 실현에서의 행복감이 있어? 요즘 운영한 뉴스레터가 무럭무럭 잘하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 그렇겠다. 사람들이 반응 요즘 참 좋지. 다섯 번째 챕터. 광기로 넘어갑니다. 뭐 요즘 워낙에 막 눈빛에 광기가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 그만큼 우리는 광기라는 게 이 도처에 가득하다는 거를 생각하진 못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가득하다. 맞아. 우리는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똥오줌을 싼다는 것을 잊어야 한다. 있는 것은 멀쩡한 것인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이 멀쩡한 것인가? 이런 내용이 너무 재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가 똥오줌을 싼다는 걸 알아. 준호는 몰라? 내가 똥오줌 싸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예쁘니까. 책에서 가장 광기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광기를 대체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거지. 맞아. 그냥 의사가 특정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마련인데 광기야말로 정의하기가 제일 힘들고 어쩌면 본질적으로 정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대와 공간적 배경에 따라 휙휙 달라지는 거면 그것은 정의하기 그냥 나름인 거 아닌가? 맞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하나를 위해서 12년을 쏟아붓잖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나라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미친 짓인 거지. 아주 미쳤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미쳐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치? 맞아. 망상이나 환각, 기괴한 행동 같은 조현병 증상은 사실 창조적인 자발성의 분출이다. 즉 자아의 변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술적인 존재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중학생 때 과거 학원을 다녔는데 응. 과거 붙었느냐 안 붙었냐를 결정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변인이 뭐냐면 일본 애니를 보는 사람은 다 붙었고 일본 애니를 안 보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 이게 왜? 그 정도로 얘네는 학원 와서 맨날 애니 얘기만 하거든. 응. 뭔가 거기 항상 몰두해 있어. 그러니까 응. 그렇게 몰두해 있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 이거야. 어...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과거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는데 보통 뭔가 좀 이상해 보이면 과거 애들이야. 근데 그게 과거 애들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왜냐면 나도 거기서 같이 뒹굴었으니까 그렇게 뭔가 광기 몰입해 있는 게 그냥 정상인들 보기엔 왜 저래 저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능력인 거야. 뭔가 맞아. 하나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막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진짜 로봇이라고 진짜 실제로 믿고 있고 내가 맨몸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잖아. 맞아. 사실 어렸을 때는 모두가 미쳐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런데 커가면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천천히 배워간단 말이야. 현실을 깨닫게 돼. 현실을 배워간단 말이야.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미친 생각이라는 걸 못해. 그러니까 광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커가면서 점점 광기에 대한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망상이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정상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 좁은 정상성에 속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이제 맨 마지막 사랑 챕터로 들어갑니다.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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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진지 알지 못한다. 왜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그게 더 좋을까? 그러게, 그게 더 좋으려나? 근데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는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거는 이유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가? 내 생각에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이유를 못 찾겠어서 그냥 로맨틱한 그냥 말한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겠다. 사랑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 성욕, 낭만적 끌림, 그리고 애착입니다. 성형에서는 구강적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 너무 귀여우면 애기를 막 깨물고 싶다고 하잖아. 너무 귀여워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입을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깨물고 싶은 이 마음과 어떻게 구분을 하냐는 거야. 낭만적 끌림은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낭만적 끌림이고 애착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애착은 훨씬 편안함에 그런 가까운 마음인 거지. 안정 애착이랑 불안정 애착이란 말을 많이들 알고 있잖아. 모두가 안정 애착이 되고 싶어 하는데 불안정 애착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정 애착인 사람과 5년 이상 연애를 하면 안정 애착으로 변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꼭 뭐 안정 애착인 사람과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정 애착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난 그런 개념이 되게 좋았어. 나는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래 연애한 사람을 되게 인간적으로 좋아해. 연애를 오래 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야.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게 되게 매력적이야. 작가가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막 했을 때 교수님이 평범한 연애를 몇 년 이상 한 사람이면 심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맞아. 장기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어. 큰 장점일 것 같아. 사람들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할 때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꽤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맞아. 얘가 인성이 망가졌으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면 오래 못 할 텐데. 맞아. 항우울제 관련해서 이별의 시련의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제발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약물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환자분이 말을 했는데 작가님께서는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는 항우울제는 감정적 괴로움을 줄여준다. 대신에 감정적 무감각을 유발할 수 있다. 도파미네이션 책에서도 나왔지만 부정적 감정을 없애면 긍정적 감정도 사라지고 이게 어느 한 측면만 납둘 수 없는 거지. 마치 자석이 홀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분노, 우울, 불안을 허락해야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사실 나도 공황장애 때문에 항우울제를 이제 복용한 지 한 4년 3개월쯤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 냉정한가? 그러니까 이미 이 준호 몸에는 이 약물에 대한 농도가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감각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금단 증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우울제 금단 증상이 그냥 우울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브레인 제핑이라고 해서 뇌 속에 전기가 팍팍 튀는 것처럼 뭔가 신경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약을 끊어버리면 이 뇌에 있는 호르몬 자체가 망가져서 우울해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뇌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복용량의 그 레인지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 없고. 여기서 했던 말이 좋았던 게 약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을 먹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게 좋았어. 맞아. 약이 강하면 약 하나만 먹어도 다 치료되겠지. 충분히 약하기 때문에 몇 년씩 먹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 점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나도 먹어봤지만 약을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 물론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그런 분들은 많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마음의 저항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걸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거지. 약이 약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다. 저는 얘기를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저는 좀 어땠어?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저 카메라를 보는 게 약간 힘들었다라는 느낀 점이 있었고요. 이 책 설명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밖에 못했나라는 맞아. 감정이 듭니다. 첫 영상이지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촬영을 하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어색하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막상 하니까 웃지를 못해. 너 말도 못해.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이 개선을 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